(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SNS 상으로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두 그룹방 범위에서 어떤 이제 자살 징후 이제 보이게 되면은 바로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이 삭제되지 않도록 이제 링크를 또 다시 확보를 해놓고요. 일단 자살 징후 단서 부분들을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112에 이제 문자 신고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암시 부분들, 제가 신고한 이유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죠. 이제 대부분 사진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전송이 이제 되고 있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My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SNS상에 남겨지는 다급한 죽음의 시그널을 포착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의 유규진 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규진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윤 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신문 잘 지내셨죠? 네. 자, 먼저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은요, 2018년 이제 3월달에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개인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2018년에 네네. 생긴 지는 근데 이제-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자살 예방 감시 이제 신고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왔다가 네. 동반 자살의 이제 흐름 부분들을 좀 끊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감시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활동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 상에 네.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충동 있는 글들이 올라올 때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위험하구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네. 한국사이버감시단이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단 네.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도 제가 이제 컴퓨터 쪽이나 그리고 SNS 쪽에 어떤 문제점 부분도 있게 되면은 네. 뭐 검찰에 이제 고발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동해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동반자살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 맥을 이제 끊어보자. 그 자살 암시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결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죽음을 계획하는 분들이 실제로 SNS에 유의미한 정보를 남기시는 일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네, 그 SNS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국내 이제 게시판 뭐 라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나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부분에서도 좀 암시라는 부분들이 자살을 계획하거나 자살 동기가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죽음을 확고해가지고 어떤 자살 도구로 해가지고 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유서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고요. 그럼 단장님은 그런 신호를 어떻게 찾아내시는지요? 또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1인 1 감시 단장이에요. 누가 보시면은 뭐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것처럼 단장님 혼자서 활동하시는 네네네,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요. 현재 저 혼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데, 어떻게 그 신호를 알아내나요? 지금 SNS하고 이제 국내하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총 3가지의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제가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자살의 간접적인 키워드로 접근을 하고 검색을 해보는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네. 팔로워된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자살 예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해계, 우울계 이제 자살 좀 위험 대상자가 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정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동향을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대중이 없어요. 예, 제가 잠깐 대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또 여기 그 방송국에 오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에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또 모니터링하고 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또 모니터링하고 점심 전에 하고 또 이제 퇴근 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 없습니다. 아이고, 언제 그런 자살 신호가 또 올라올지 모르고 내가 네. 또 잠깐 집중하지 않은 사이에 누가 또 어떤 귀한 생명이 또 잃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또 늘 생활하셔야 되겠네요. 네.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뭐 일하시는 시간 빼고 네. 계속 체크하시다고 모니터링을 봐도 하시는 되겠네요. 거네요. 네네. 이게 자살 암시에 대해서 SNS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도 제가 많이 이제 신고를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업체 내에서는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위험
잔재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시로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서를 누가 적었는데 그 부분들을 삭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못 놓칠 수 찾는 있기 거네요. 때문에 네. 제가 수시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네. 패턴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가짜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난스럽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진정성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SNS로 해가지고 이제 올린다면요, 이제 DM 쪽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있고 또 이제 팔로워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진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그동안 올렸던 글에서 자기가 격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이제 평온함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글이 이제 엿보이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결행일이 내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SNS에 이제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그 내일이 이제 결행일이라는 그 예정일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신고를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는 거의 한 20건 이상 하루에 하고 20건? 있고요. 굉장히 지금 많아요. 현재 2021년 그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통계를 본다 했었을 때 거의 한 5,500건. 5,500건. 네네. 그래서 거의 한 지금까지 이제 신고한 것만 하더라도 한 2, 3만 명 되지 않나. 3만 명.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미리 찾아서 자살을 막은 경우도 많을 텐데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제 최대한 그 신속히 자살 암시글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신고하자라는 이제 개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살 구조율이 좀 많은 편에 이제 속하고요. 그걸 일일이 이제 통계상으로는 좀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해서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을 살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나의 이 신고 또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명감이 있어서 더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초반에는 언론에서도 이제 그 보시다시피요. 뭐 4명이 죽었다. 하루 지나서 또 5명이 죽었다. 네. 청소년이 포함해가지고 또 3명이 죽었다라는 보도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네. 2018년도 네. 전쯤에. 그런데 초반에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어디 할 거 없이요. 제가 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상자들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았습니다. 그 통계에 보면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뭐 37, 8명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교통사고보다 네. 더 많다. 네네. 네. 그 이제 감시단을 이제 만들면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는 좀 경찰분하고 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신고를 한 번 하고 또 다시 거듭된 이제 자살자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 이제 저를 꼭 만나야 된다. 가족이 아닌데 이거를 왜 신고하냐 라면서 이제 좀 거부적인 이제 측면 부분들이 있었던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감시단을 만들면서 좀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자해나 자살이나 그리고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이제 그 자살의 이제 문제적 동향 부분들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단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죽을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자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이제 죽는 부분들은요, 이제 성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좀 개념 부분이 다르겠죠? 틀린 것 같고요. 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과의 갈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초등학생도. 네네네. 초등학생은 제가 초4까지 4학년, 4학년까지 이제 신고한 적이 있고요. 아이가 펴서부터 이제 자해를 하고 이제 자해 전에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서 이제 투신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럼 있던 4학년이면 한 아이였습니다. 11살 정도인데 뭐가 고민인 거예요?
부모님과의 갈등, 그러니까 뭐 엄마가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서 뭐 배를 든다든가 학원에 계속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단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모님이 방해. 네.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엄마 아빠 사이도 대체로 나쁘고. 보니까 이혼하거나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스스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이제 극단적 부분들 마음이 선택을 하고 아프네요. 있죠. 네. 어른의 경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삶의 무기력감이 좀 보이고 있는 저희 사회 경쟁 싶고요. 사회에 나와서 네네네. 내가 헤쳐나가기 자신감이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취업 그리고 좀 부모님한테 효를 하고 싶은데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40대, 50대에 넘어서게 되면은 가족 갈등에 따른 그 불화에 의해 가지고 자기 행복함을 못 찾기 때문에 예,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살 징후라고 하나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이나 특징이 있나 좀 궁금해요. 일단은 자살자들은요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이미 자살하신 분들 이제 유가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그럴 징후가 없는데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 있기 나름이거든요. 네. 자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계획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서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이대로 해가지고 떠나는 게 맞나 해가지고 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렇겠죠.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고한 경우를 본다 했었을 때.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결행일에 이제 결행을 하게 되죠. 나만 모든 것에 뒤처져 있는 것 같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막하고 힘들어서 버티기가 싫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왜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없어져도 아무 의미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잠깐 슬프다 말고 몇 년이면 나 잊고 살겠지. 주변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어떻게 해야 조용히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만 사라지면 다들 행복할 것 같다. 사람들의 불행이 나한테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번 주 일요일에 죽을 거라 마음먹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을 봤는데요. 이 글이 청소년이 남긴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봐도 참 이게 마음에 툭 내려앉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데 이 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장님은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번 주 일요일에 죽을 거라 마음 먹었다라는 이제 글이 발견이 됐던 거고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진위성 확인에 위해서 이제 전에 이제 썼던 글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짐을 이제 내려놓는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치 자기가 짐이 되기 때문에 나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격이 온순하고 순수하고 좀 상처를 잘 받거나 포근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좀 상처를 이제 많이 받아서 그런지 쉽게 이런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경향 부분들이 좀 짙은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구조했습니다. 구조했습니다. 네네.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또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단장님. 또 안타까운 좀 죽음의 사례들이 있거나 한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초반에는 사후적인 부분들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그랬고 했었는데
제가 사후적인 부분들까지 관리하기는 지금 벅찬 그렇겠죠. 사안이고 제가 기억으로 남는 사례로 이제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은 이제 SNS에 이제 하나의 글을 남겼는데요. 좀 격한 부분들로 자기가 울분을 토하듯한 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같이 죽자라면서 이제 돈만 암식 글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흔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다른 SNS 계정이 발견됐고 그 계정에는 떠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심되는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대상자 정보를 최대한 특정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식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시간 뒤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는 대상자 가족분을 만났는데 아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수색을 했는데 이제 어느 대교에서 이제 아이의 그 자전거가 발견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아이의 동향이 혹시 더 파악이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동향을 다 파악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결행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 수심에 따라 가지고 내려간 그 지역에서 혹시 누구 아냐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름도 이제 저는 모르거든요. 저는 신고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아이의 특정 SNS 특정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이 났고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부분이 아프실 텐데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보내게끔 하고 웬만하면 부검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장례조도 정리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소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진짜 생명을 구해냈을 때 네. 그 자살 시도를 했던 그분의 반응은 보통 어떤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경찰분이 이제 제 정보까지도 이제 그 요구자들한테 이제 주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살렸냐? 막 심한 욕하고 아이고. 그리고 문자 포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살려냈으니까 네가 나 생활비 줘라. 책임져라. 예, 해가지고 저도 실제적으로 돈 준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살렸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하는 분도 있고 좀 여러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시로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의 그 트라우마 부분들은 예전에는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게 암식글이다. 이거는 그냥 자살 징후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SNS에서도 각각의 그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회신 기준이. 근데 그 회신 기준에 이제 못 미치게 되면은 그 미칠 때까지 일단은 이 대상자를 집중 감시를 하면서 좀 더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적인 게 이제는 잠을 좀 못 잔다 이런 부분들 쪽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장님 본업이 따로 있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서초구에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거의 이제 10년 이상 이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언제 일하시고 언제 이걸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는데 네. 그러면 자살 예방감시단 일은 퇴근 후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말 내내도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같이 계시는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님도 좀 종교적 신앙이 좀 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해주시고. 네네네.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그런 배려로 이제 직원분들의 배려로 근무 중에도 하고 있고요. 예, 퇴근 전까지도 하고 있고. 그럼 언제 쉬어요? 휴가는 가세요? 아니요, 이제 못 가실 것 휴가 같은데. 부분보다는 네. 좀 휴가를 가도 계속 이거 검색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자살자들이 이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이제 주말에 이제 낮 시간대 좀 깊게 자고 이제 밤에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면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어떤 사생활,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까? 그러게요. 딴 사람 안 하잖아요. 지금 혼자서 네네.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네. 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제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관여한 이후에 이제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한 번 자살 시도자들을 구한 그 경험이 네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정보 노하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면서 네. 멈출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특별히 마음에 남아있는 구조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남는 구조자요? 네. 네, 있죠. 이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오후 11시 정도 이제 됐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서울 일대 대교에서 어떤 분, 남성분이랑 같이 동반투신을 하신다는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대상자들을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특정하고 관찰하고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동향을 확인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동반투신에서 이제 한 명이 빠지고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대교 빠졌고. 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제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택시 타가지고 이제 대교로 가는 길에 이제 경찰한테 이제 제가 신고를 했죠. 먼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경찰 좀 이제 보내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렇죠. 얼굴도 네. 모르고 그 다음에 성별도 이제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연인,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이렇게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같이 경찰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오른쪽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왠지 저 감이 와요. 사람, 저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저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했고 결국은 이제 투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이제 경찰분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분을 설득한 끝에 결국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 투신 예정자라서 가족분한테 무사히 이제 인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죽을 만큼 힘들 거고 사실은 살고 싶고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의 또 표출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뭔가 나는 힘들어 뭐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자살하시는 이제 분은 살고 싶은데 자기가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글이 이제 생각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행하기 전에 나도 사실은 살고 싶었어라고 했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은 차량에서 이제 결행하는 이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지금 비록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선택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뭐 노가다라도 뛰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봐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 자살자들은요 자기는 살고 싶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구조를 해냈는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또 자살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 이제 사후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자살 예방 센터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그런 기구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연결이 되면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청소년이 결행 중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해가지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이제 SNS 흔적을 보니까 누가 나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꼭 잡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감정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고해서 너무 고맙다고.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때는 충동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병원에서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토닥토닥 거려주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읽어주면 살 의지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네, 사실 이렇게 개인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더 채워지고 개선이 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자살자들에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관심, 사랑, 이해적인 이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자살자들이 활동하는 시점 부분들이 대체로 야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동적이든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은 구조를 하고 현장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기관 쪽으로 연계를 해서 좀 사후관리 부분들이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은 충분히 이제 산남적으로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그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될 사람들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더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끝으로 혹시 우리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가 이런 자살의 징후를 보인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 그 어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자살 예방 상담 쪽은 자살 징후 부분들을 너무나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운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한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준다. 라면서 그 좀 간접적인 부분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 징후는 죽음, 이별, 그 다음에 장래,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마지막에 그런 직접적인 대한 쓸 때. 직접적인 부분들만 연계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때는 반드시 좀 부모님이나 보호자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자살 예방 센터 쪽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친구들을 위로해 주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려고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내가 힘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한테 그 부분들을 좀 도움을 좀 요청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살 징후가 이제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결행 시점은 일주일 이내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의 집중적인 관심 케어를 하고 정 필요하면은 정신과 입원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생명부터 살리는 그런 부분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너무나 힘든 길인데 우리 그 유규진 단장님께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국가 정책에서도 이런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시스템을 좀 잘 마련을 해주고 상담이라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잘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장님이 그동안 너무 혼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단장님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은 생명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